갈수록 진화하는 피싱 범죄. 속으면 한순간 잃는 건 내 전 재산. 피싱 범죄의 수법도 가지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범죄 프로젝트. 지금 사기당할 뻔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배송원 미끼 전화로 접근을 해서 범죄 연루로 협박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편입니다. 사기꾼의 목소리에 속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또 야무지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손님과 함께합니다. 울산경찰청의 추형식 경위 그리고 박시연 PD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시연 PD는 뭐 매주 만나서 여러분 익숙하실 것 같고요. 우리 추경희님은 오늘 첫 시간이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에서 피싱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추형식 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요 예전에 경찰청 사람들 진짜 열심히 갔던 애청자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따뜻한 분이 오셔서 맞아요. 약간 곰돌이 푸처럼 너무 인상도 인상이 좋으시고 맞아요. 그렇게 사기를 당합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아유 어쨌든 뭐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실 텐데 방송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작년에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실만 하시던가요? 좋은 홍보 창구라서 네. 예, 예방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추영식 경위님께서 또 야무지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을 전해주실 겁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접하시니까 이게 정말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도 피해가 발생하고 오늘도요? 있고요. 네. 어제도 3억 원 이상 피해가 있었습니다. 와. 예. 24년도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8,545억 원입니다. 어머. 그런데 23년도 사회적 재난 피해 통계가 5,115억 원입니다. 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금융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울산 또한 지난해 역대 최다인 173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기록했고요. 올해도 현재 4월인데도 4월까지 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피해자가 혼자 무방비 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서 사회 전방위적인 관심과 책임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보니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접하고 있는데 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가 올라와서 이게 정말 언젠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최근에 가장 피해가 많았던 유형은 어떤 거였을까요?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피해 유형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올해 4월까지 52억 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4월까지 84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네, 맞습니다. 사례였네요. 네. 한 사람의 1억 이상씩 어머. 고액 피해입니다. 예. 억소리 나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 기관 사칭형엔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가 궁금한데 실제 상황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다고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본인 주시죠? 예. 네, 수고하십니다. 삼성카드 배송기사예요. 예? 카드 배송기사라고요. 예. 지금 택배가 오셨는데, 오후 5시쯤 배송할 예정인데, 그 시간에 댁에 계십니까? 몇 시쯤 오는데요? 5시쯤이요, 5시. 5시 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만요. 주소지 확인해 드릴게요. 예. 서울시 마포구 맞으세요? 예? 서울 마포구 동교로 이제 맞으세요? 아니, 우리 그거 아닌데요. 잠시만요. 봉투에 적혀진 게 본인 아니세요? 맞기는 맞는데요. 그 서울 주소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성함과 주소지가 틀리다. 잠시만요. 그러면 메모 가능하세요? 예. 예, 1522에 그리고
41 이쪽으로 전화해서 확인 좀 해보세요. 택배가 날아왔는데 예. 사람과 주소지가 본인은 맞는데 주소지가 틀리다고. 무슨 택배가 왔어요? 이게 삼성카드라고 지금 봉투에 내용물이 삼성카드 같은데요. 아, 삼성카드요. 삼성카드 이거 사용하는 게 없는데. 네, 그러면 지금 택배는 왔는데 지금 불러드린 전화번호로 예. 전화해서 직접 확인 좀 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1552에 4136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또 예의 바르게 수고하세요라고 전화를 끊으시는데 이게 실제 범인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고 들으니까 뭔가 좀 허술한 것 같고 네. 무슨 카드 배송이 택배로 오나 싶기도 네, 하고 맞아요. 약간 그게 느껴지는데 사실 내가 그냥 바로 전화를 받았다면 그대로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약간 저도 약간 삼자의 입장에서 들어서 그런지 말씨도 조금 그런 거 같죠. 저쪽 멀리서 오신 분 같고 그런데 또 막상 받으면 그게 아니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분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으셨나요? 이분은 작년 피해를 당하신 분인데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심각하네요. 실제로 보이스피싱범과의 통화를 들어보니까 이게 카드 배송원 사칭하면서 일단 먼저 접근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보이스피싱 유형이 많습니까?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카드 배송, 그러니까 배송원이 실제 업무 대행을 해서 이렇게 010 휴대전화로 전화를 네. 건다는 게 이제 팩트거든요. 네. 이렇게 전화를 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포인트를 착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유형이 대유행한 이유가 우리 경찰에서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같이 미끼 문자를 대응을 강화를 하니까 네. 바로 전화번호로 그냥 전화를 거는 해버리는구나. 그런 수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이렇게 고액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녹취록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통화를 하는 배송원과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서 그리고 치밀한 각본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도 지금 카드 배송원을 역할을 했지만 네. 아까 말미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네. 그 카드사를 사칭한 콜센터 직원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심어버립니다. 야. 그리고 또 이어서 금감원이나 검사를 사칭한 다른 전화번호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범죄가 결국에 돈을 주는 데까지 발생하는 거죠. 너무 네. 치밀하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네요. 예, 아주 진짜 조직적입니다. 차근차근. 진짜. 근데 연령대 높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아닌데 우리 집 주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웬 아가씨가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진짜로. 네, 실제로 어르신들 피해가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반드시 어르신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네. 네. 작년에서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60대 이상 여성분을 상대로 한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본 울산의 통계를 보면 작년 2월 달에 15%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60대 이상 여성에 대한 피해가 7월 달에는 26.6%, 그리고 11월에는 31.3%, 그리고 올해 2월에는 42.9%까지 급등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예.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피해가 가장 많다. 네. 혹시 그 경위님한테도 이런 전화가 오곤 하나요? 설마. 저도 물론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진짜요? 네. 많이 받지만 그 전화가 오는 그 순간 바로 스팸 신고하고 네. 차단시키고 네. 문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응을 하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님께서 네. 예전에 이런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어머. 실제로. 많이 좀 오래됐긴 하지만 네.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제 당한 그런 어머니의 경험이 있으니까 좀 현재 60대 이상 여성분들 그런 피해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 저희 얼마 전에 진짜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 이름을 대면서 전화번호 맞냐.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맞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도용이 됐고 이렇게 뭐 말이 길어지잖아요. 계속 들으시다가 니네 자꾸 그렇게 하면 경찰서 신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범이 욕을 그렇게 하고 끊더라면서 또 그런 피해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루에도 오늘도 피해가 있었고 어제도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루에도 이런 피해 사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예, 24년도에 총 763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매일 2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울산에서만. 예, 울산에서만. 그래서 이거를 하면 112 신고로 상담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도 좀 편차가 있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고 어떤 그 수도권 특성상 10억 원 이상 이런 아주 고액 사건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경우는 작년 통계를 봤을 때 중구와 울주군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예. 약간 중구 울주군에 이게 어르신분들이 좀 많다고 정정해서 남구하고 울주군. 남구하고 남구 예. 울주군. 예. 네. 남구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가요? 남구 쪽도? 남구가 아마 인구가 좀 인구가 밀집돼서 많아서 울주에는 아, 어르신들이 네, 많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영향도 있겠군요. 특이한 건 올해는 중구가 작년보다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부러 그렇게 뭐 표본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전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어쩌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방금 들었던 녹취록 속의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경우님께서 1억 이상 1억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며칠 전에도 한 3억 원 정도 피해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최다액 사건이 올해 1월에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있었거든요. 네. 5억 원 넘는 피해가 있었고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는 1억 원 이상이 3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이? 예, 예. 네. 그런데 올해는 그 4월까지 20건입니다. 어머. 그래서 양상이 더 고액화되는 경향이 더 그러니까요. 심해지고 있다. 네.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모으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날리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예. 진짜. 꿈에도 만져보지 못한 금액인데 참. 아니 시험 PD는 이런 전화 받아본 적은 없죠? 저는 뭐 카드 배송 관련한 전화는 없고 경찰서를 사칭한 전화를 받아본 기관 적이 사칭이긴 있거든요. 하네요. 네, 그것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녔던 지역의 관할 경찰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파악을 하고 전화를 하는구나 싶어서 뭐 조금 더 들어보려고 했더니 제가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네. 막 조금 성의 없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시고는 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보나 좀 정성껏 받아보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전화가 만약에 왔을 때 이 시험 PD처럼 이게 대충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받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떻게 행동 요령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경위님? 오히려 이 단호하게 전화를 끊으셔야 되고요. 배송시킨 게 없다면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가 오면 이거를 그냥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오지 않게 계속 차단, 스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스팸 신고하고 차단하고 예. 늘 바쁘게 지내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 바빠요 그렇죠. 지금 전화 못 받아요. 이러면서 전화 끊어버리고. 네.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사님이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 카드 배달 요 사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더 치밀해지고 이런 수법들의 변화가 계속 있으니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면 이 범죄 피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작년 5월경에 피해자가 60대 초반인 여성분이었습니다. 네. 이분을 상대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했고 주거래 은행이 부실하다. 그래서 자산을 안전하게 옮겨야 된다. 그리고 수표는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발행한 수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금을 아예 해지를 하도록 유도를 한 거네요. 예. 은행까지 속이도록 자기가 자산을 그 조카들한테 도울 돈이다 이렇게 속이도록 지시를 시나리오를 했습니다. 아예 만들어줘서. 예. 근데 수표는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걸 바로 현금화 시켜버리고 아. 신고는 늦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진짜 너무 와.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나의 주 거래 은행이 뭐 이렇게 좀 큰 은행이 아니라 좀 작은 소규모의 지역 은행이라면 좀 경영 부실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화가 온다면 저도 좀 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 유도하는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예. 거잖아요. 착한 마음. 나 예. 도와주려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실제 있을 것 보이스를 음성을 들어보시면 엄청 친절하고 같아요. 아. 나를 도와줄 듯이 전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착한 목소리에 속으시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뭐 혹시 다른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른 두 번째 사례는요. 작년 8월 달 사례입니다.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세요. 아, 네. 이분은 불법 명의대여에 가담해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어머. 예,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무섭잖아. 맞아요. 예, 무섭다. 그리고 이분이 URL 인터넷 주소를 전송해서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 보니까 본인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고 오, 그리고 진짜로? 사건 번호가 부여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사무관이 작성한 문서 등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게 검찰청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 피해자는 지시에 따라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 쉽게 악성 앱을 심기 위해서 네. 새로운 폰을 개통하게 했고 거기에 원격 저앱과 악성 앱을 설치시키고 그리고 메신저도 설치시켰습니다. 네. 아니 진짜 정성껏 하고 투자를 많이 했네요. 보이스피싱 범들이.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다 만들고 하려면 본인들도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 형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치밀한 범행 시나리오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범행 시나리오가 아주 치밀하게 작성되어 있고 음. 둘째로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서 한 명의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 사칭 가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젊은 분들은 또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사이트에 진짜 내 이름으로 뭐 어떤 사건 번호가 나와 있다? 그러면 예. 당연히 속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URL 주소창 오는 거는 함부로 누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예.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뭐 여러 사례들을 들어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형사님께서 이제 시간대별로 또 여러 가지 사례별로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었는데 시험 PD는 오늘 어땠어요? 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게 누구나 그 표적이 될 수 있다 보니 네. 젊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앞서 소개해 주신 그 피해자분도 20대 회사원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20대들도 분명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경희님은 어떠셨는지?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예방을 한 네. 건이라도 했으면 네. 그러면 좋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저희가 모두 책임감을 갖고 맞아요. 재밌게 그- 전달하도록. 보이스 피싱 지금 또 연락 오고 있는데 형사님 괜찮으시죠? 마무리하고 예, 가셔도 예, 되죠? 예. 네, 보이스 피싱 예방법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알려주고 가세요. 예. 가시기 전에. 먼저 공식적으로 유통된 앱이 아닌 네. 전송된 APK 설치 파일은 절대로 설치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예. 네. 모바일 마켓에서 유통된 시티즌 코난이나 V3 알약 후후 이런 공인된 보안 앱들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의 젊은 분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보안앱 하나 설치해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해서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님.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험 PD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시연 PD 그리고 울산경찰청 추영식 경위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TVN 울산맥